여름철 산후풍 환자, 이것만은 꼭 피해라. 안녕하세요. 서울 청담인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자, 저는 지난 28년 동안 한의사 생활을 해오면서요, 약 6천여 명의 산후풍 환자들을 또 진료하고 치료해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산후풍 환자가 힘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몸은 춥고 시리고 애린데요. 이게 사방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죠. 그래서 외출이나 또는 대중교통 또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가족들은 더운데 집안에서 산후풍 환자들은요. 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뼛속이 시리고 애린데 땀이 나고요. 이 땀이 난 후에 더욱 시리다라고 표현하는 소위 얘기해서 땀과다 산후풍 환자들도 많습니다. 자, 올바른 산후조리와 산후풍을 탈출하는 한방치료. 인터넷 교보문고나 또는 네이버 다음에서 온라인으로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고요. 제가 수년 전에 직접 저술한 책인데요. 산후조리는 왜 해야 하나? 또 전통적인 산후조리 방법의 장단점은, 산후조리의 올바른 방법들은, 또 산후풍이란 무엇인 것인지, 또 산후풍의 한방치료법은, 그리고 다양한 산후풍 환자들의 치료 사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름철 산후풍 환자, 이것만은 꼭 피하자. 첫 번째는요, 이 맨살에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을 접촉하시는 거는 피해야 됩니다. 이게 맨살에 에어컨 바람을 맞는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또 냉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찬바람을 접촉하게 되면 시리고 애린 증상들 또는 땀이 줄줄 흐르는 산후풍 증상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맨살에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시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뭐 얇은 바람막이나 또는 긴 바지, 긴 팔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시다가 뭐 입었다 벗었다 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그 맨살에 찬바람 맞는 거 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땀나는 행동은 모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드시고 또 무리한 운동을 하시거나 너무 덥게 생활하는 등 이게 산후풍 환자들이 땀까지 나면 증상이 훨씬 더 나빠집니다. 이거 좋지 않고요. 그래서 옷을 너무 많이 껴입거나 또는 잠잘 때도요, 너무 뜨겁게 잠자는 이런 행동들은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산후풍 환자들이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늘 설명드리는 그림인데요. 이게 감기는요, 찬바람이 피부 아래로 침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땐 보통 뭐 으슬으슬하다, 춥다, 한기가 느껴진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근데 이 산후풍이라는 거는요, 찬바람이요, 이게 뼛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뼛속이 시리고 애리고 또 땀이 과도하게 나거나 무기력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산후풍으로 진단합니다. 감기와 산후풍은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많이 좀 다른 면도 있죠.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뼛속이 시리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죠? 자, 산후풍 환자의 땀과다 증상은 어떤 거냐? 이 땀이 나면요, 순간적으로 이 수분이 증발합니다. 그러면서 피부의 온도가 5도에서 10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더운 여름철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땀이 많이 나야 정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뚱뚱하시고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뜨거운 삼계탕 같은 걸 먹으면서 땀을 흘리시면 실제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체질이 찬체질, 뭐 소음인이거나 이 산후풍 환자들은요, 땀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또는 땀이 나더라도 아주 미약하게 나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이 몸 안으로 침입한 냉기, 찬바람이요, 땅구멍을 자꾸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땀과다 증상이 동반되는 산후풍 환자들이 있고요. 일반적인 산후풍 환자들 중에
땀과다 증상을 동반한 산후풍 환자들은 보통 고도 산후풍으로 진단하고요. 실제로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도 상당히 심합니다. 자, 저희 청담인 한의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수백 명 이상의 다양한 산후풍 환자분들의 나이, 증상, 또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했던 치료 방법들, 또 치료 기간, 그리고 환자분들의 인터뷰 영상이나 사진 등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본인의 산후풍 증상과 비교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의료법상 반드시 한의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내원한 57세 환자 28년 동안 고생한 땀과다 전신시림 산후풍 치료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2016년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한 1100건 정도 되네요. 그죠? 또는 32세 일본에서 내원했던 환자인데요. 전신시림, 땀과다, 무기력. 이게 처음에 한의원에 휠체어 타고 내원하셨습니다. 이 환자의 치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한 1137건 정도 되네요. 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고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청담인 한의원 홈페이지에서. 자, 산후풍 환자들은요. 땀을 흘리지 말아야 됩니다. 땀이 많이 나면 체력이 떨어지죠. 또 땀을 흘리면 피부의 온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땀이 난 상태에서 바람을 맞으면 또 냉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땀이 나지 않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식, 또 옷 입는 거, 집안의 온도, 운동 등 이거 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시린 증상이 있으면 옷을 입으셨다가 땀이 날 것 같으면 좀 벗었다가 이게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여름에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집안에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지 않고 문을 다 닫아 놓으면 집안의 온도가 한 35도에서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도 땀이 줄줄 흐르고 땀띠가 날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서 간접적으로 집안의 온도를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산후풍 환자분은 안방에 계시고요. 문을 닫은 상태에서 마루에 에어컨을 30분 틀어놨다가 마루로 나오셔서 에어컨을 끄고 생활하시는 겁니다. 그죠? 또는 반대로 마루에서 생활하시면서 안방에 에어컨을 좀 틀어놓으시고 안방의 온도가 떨어지면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에어컨을 끄고 또 안방에서 생활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름철에는 특히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하셔서 가능하면 땀이 나지 않게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55세 여성 20년 전에 출산한 후부터 전신이 시리기 시작했고 땀이 많이 난다. 자, 이런 환자분들 제가 그동안 글쎄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은 진료하고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산후풍의 치료 원칙은요. 몸 안에 침입한 냉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고요. 체온과 심부 온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땀구멍은 닫혀서 과도한 땀 증상은 개선돼야 되고요. 기력과 체력은 증가돼야 되고요. 굳어진 관절과 근육은 이완돼야 되고 자, 이렇게 산후풍 증상이 좋아져야 마음도 편해집니다. 자, 서울 청담인 한의원에서 산후풍 환자들 치료하는 방법들은요. 일단 치료 한약을 처방합니다. 녹용이나 인삼, 황기, 당기, 육개 등 수십 가지 한약재들을 환자의 증상과 또 경중, 특징, 체질에 맞춰서 처방합니다. 그리고 약침이나 봉약침 치료를 하고요. 또 추나요법으로 틀어져 있는 골반이나 척추 관절을 교정하는 치료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냉기 배출 치료죠. 우리 신의료 기술에는 공법 지도 항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공요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기치료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치료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산후풍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요. 제가 산후풍 환자 옆에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평균 이렇게 전신을 훑어 내려가면서 이 기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치료는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제가 1대1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적지 않게 소요됩니다. 자, 산후풍 환자의 치료 기간은요, 제가 여태까지 한 6,000명 정도 산후풍 환자들을 치료해 오면서 평균을 통계를 내보면요, 대략 한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드물게는 1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행인 것은 그 중에 한 95% 정도가 증상이 호전이 되고 그래서 또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물론 제가 산후풍 환자들을 100% 다 치료를 했던 건 아니고요. 한 5% 정도의 환자들은요. 치료의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시거나 또는 치료를 중단하시거나 또는 뭐 한두 달 정도 치료했는데 차도가 없다고 해서 뭐 치료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 중단하셨던 그런 케이스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후풍 환자들은요, 증상이 호전되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요, 산후풍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산후풍 치료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느냐? 이것도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치료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산후풍 환자의 증상이나 또 경중, 나이,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분과 환자분 가족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치료 방법에 대한 선택은 환자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산후풍은 불치병이 아니고요. 다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요. 또 가족들도 알아주질 못하고 또 대학병원에서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산후풍 증상이 있으시면요. 뭐 가능하면 집에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뭐 한두 달 또 2, 3개월 이렇게 치료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한 3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산후풍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힘들다라고 한다면 저희 청담인 한의원과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요. 증상이 경미하신 분들은 뭐 약만 처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 수개월, 수년 또는 수십 년 이상 고생하시다가 저희 청담인 한의원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이 세상에 불치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암 같은 경우에요. 치료해도 암이 좋아지지 않고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사망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산후풍은요.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요. 본인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와 또 가족들의 도움으로 호전 및 완치도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한번 치료가 되면 쉽게 재발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둘째를 출산하시거나 셋째를 출산하시고 나서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또 재발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긴 있지만 그렇게 쉽게 재발하는 병은 아닙니다. 자, 산후풍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은요. 본 영상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고 있고요. 또 서울 청담인 한의원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산후풍, 여름철 산후풍 환자 이것만은 꼭 피해라 영상이 유익하셨으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다양하고 유익한 산후풍 정보가 올라갔을 때 바로바로 시청이 가능하니까 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름철에 산후풍으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그래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